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2주 동안 구독자가 무려 1만 명에 가까이 늘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통하는 라이트하우스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이번엔 지난 영상에 아이디 곽재현님과 하이런님이 대구 아파트 분석을 요청해 주셔서 준비해봤습니다. 대구 아파트는 작년에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 탑10에 무려 6개 단지나 오를 정도로 청약 불패 신화를 이루어내며 한여름 대구 날씨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도시입니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 아파트의 하락세가 짙어진 만큼 대구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청약 불패 신화가 계속될지 같이 분석해 보시겠습니다. 대구 아파트가 승승장구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에 선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구는 재작년 9월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었지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는 지정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아서 다주택자들이 시세 차익을 보기 좋은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학군입니다. 2018년 전국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보면 대구는 전 과목 표준 점수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2019학년도 서울대 합격 탑 100에 대구과고, 대륜고, 경신고, 대구여고 4개 학교가 대구 수성구에 있을 만큼 뛰어난 교육 환경이 조성되고 있죠. 근처 경남권의 학군이 매우 열악한 만큼 자녀 교육을 위해 대구 쪽을 찾으시는 학부모들이 많죠. 하지만 지금 대구 부동산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높은 가계대출 비율과 낮은 소득입니다. 대구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은 작년 말 기준 213.8%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난 5년간 무려 64.7%라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개인 소득은 1,757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1,845만 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요. 이는 갚을 능력에 비해 무리하게 집을 샀다는 뜻입니다. 즉 아파트 가격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아파트가 하락세를 탔을 때 지역 경제가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인구 감소입니다. 대구의 지난 10년간 총 인구수를 보면 2010년에 251만 명까지 올랐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작년 말에는 246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2년은 연도당 10,000명이 떨어질 정도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높은 청년 실업률과 일자리 감소를 들겠습니다. 대구의 청년 실업률은 14.4%로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이는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서 많이 빠져나갈 거라는 거죠. 이 현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구 경제를 침체시키는 아주 암울한 상황입니다. 청년층이 빠져나가면 생산 가능 인구는 장기적으로 가파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도시의 생산력과 소비력이 낮아져 인구 감소는 더더욱 가속화될 테니까요. 게다가 현 대구의 중심 자족시설인 성서산단의 경우 지난 1년 기업체 수는 113개가 줄었으며 근로자 수는 거의 3,000명이 줄어들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대구에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랑하던 학군도 수시제도 강화로 인해서 내신을 얻기 위해 탈수성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의 가장 큰 메리트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지금 대구의 연령별 인구 증감표를 보시면 학생인 10대는 내신을 위해, 한창 사회활동을 할 나이인 30, 40대는 일자리 감소의 여파로 인한 인구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높은 주택 보급률입니다. 대구의 주택 보급률은 104.3%로 이미 10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 2년간 급등하였고 인구 감소와 지속적인 공급이 겹치면서 생긴 일로 주택 공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실수요를 초과한 상황에서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 1분기 분양이 1만여 가구로 작년 대비 4배 수준이나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분양을 많이 하니 전국 부동산이 침체일 때 대구는 상승했던 것만 생각하고 대구 부동산 시장이 괜찮다고 생각하여 수요자들이 몰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분양을 많이 하는 이유는 건설사들이 9.13 대책 이후 더 침체되기 전에 빠르게 분양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잘 돼서 분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털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이 아파트들이 2, 3년 후에 한꺼번에 공급될 때는 공급 과잉으로 대구 부동산에 큰 충격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번째는 개발 호재의 실패입니다. 의료지구로 조성되어 대구의 경제를 이끌어줄 것이라고 기대됐던 수성 알파시티는 결국 대형 의료시설 유치에 실패하면서 의료시설 없는 의료지구라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펼쳐졌고 최근 예비 타당성 면제를 받은 대구산업선이 호재라고 해도 2027년 개통이라 지금 대구 부동산에는 전혀 영향을 줄 만한 호재가 아니죠. 따라서 지금 대구 아파트의 상황은 최근 많이 다뤘던 강남보다
거품이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017년부터 매우 빠르게 상승했던 만큼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69.1%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 가계소득은 낮아지고 주택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는 이 기괴한 현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갈까요? 지금 대구 아파트 거래 현황을 보면 2018년 10월 이후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즉 투기한 수요들이 9.13 대책 이후 더 이상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던 이 비이성적인 과열 현상은 뒤늦게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 비정상적인 가격에 사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정상적으로 떨어질 때까지 그 손해를 온몸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비대학적으로 상승했는지 예시로 수성구에 있는 버머 SK뷰를 보면 2016년 2월에는 6억 5천만 원이었던 것이 2018년 9월에는 9억 2천만 원으로 2년 반 만에 41.5%가 급등했죠. 반면에 전세는 거의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듯 투기 수요가 몰렸다는 뜻입니다. 대구의 전세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수성구의 전세가율이 급락세를 보인다는 것은 투기 수요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자료죠. 게다가 자가점유율이 59.4%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거품이 너무 많이 껴서 실수요가 구입할 수 있다는 여력이 적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대구는 투기 세력에 의해서 실거주를 해야 하는 원주민들이 가격 상승분에 대응하지 못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부 수요들은 대부분 투기에 의한 가수요이기 때문에 실수요랑 달리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 이런 투기 세력이 빠지고 나면 막차 탄 사람들만 정보 없이 달려들었다가 거품이 빠질 때까지 피부로 느끼며 후회를 하시게 되는 거죠. 최근 발표된 대구의 매수 우위 지수는 29.9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따라서 앞으로 거래 절벽은 자명한 일이죠. 작년 말까지 계속 상승세였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대구 아파트는 잠깐 하락하였다가 약보합세에 들어간 만큼 지금 손절하고 나오시는 것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주제를 가장 최근 동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립니다.